오늘은 페이스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사실 수분감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분감도 같이 채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유분감을 채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겨울철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분 자체를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수분만 계속 채우게 되면은 내가 이미 잘 쌓아놓은 그 수분들을 바깥으로 빼앗아가기가 쉬운데 그거의 방패방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유분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분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수분을 바깥으로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건강한 피부다 라고 하는 것은요,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분이 20에서 30% 정도 채워져 있고 유분이 70에서 80%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유수분 밸런스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수분을 바깥으로 다 빼앗기게 되고 유분만 더 많아지게 되면은 지성 피부가 되면서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게끔 유지해줘야 되는데 저처럼 40대가 넘었고 피부에 좀 유분량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 겨울이 됐을 때 페이스 오일을 쓰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지량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에이징 크림이나 세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왜 그게 들어가 있냐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일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제품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페이스 오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쓰는 크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보습제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꼭 맞는 보습크림을 만났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다가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성 피부는 페이스 오일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하나의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여드름 피부 관리에 식물성 오일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요. 이 논문의 중간쯤 보면은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가 썼을 때 도움이 되는 오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게 있습니다. 나열해준 오일들 중에서 굉장히 익숙한 오일이 호호바 오일, 보리지씨 오일, 아마씨 오일, 포도씨 오일, 아르간 오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도 페이스 오일을 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에 너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수분으로 채워진 크림을 충분히 쓰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페이스 오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과 의사와 함께 상담을 하신 다음에 오일을 써도 될지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온 페이스 오일은요, 바로 클라란스입니다. 클라란스 제품에는 총 3가지의 오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것은 바로 블루 오키드 오일입니다. 이 제품은 중복합성 피부가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메인 성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유럽 계암씨 오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광곽향 오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조금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럽 계암씨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이즐넛 오일입니다. 헤이즐넛 오일이 피부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논문에서 찾아보면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에 권장이 되고 모공 수렴 효과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특이한 거, 광곽향 오일이 뭘까요? 광곽향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패출리 오일이다 라고 불리워집니다. 논문에서 보면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주름 형성의 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했고 피부 탄력 감소를 완화하고 콜라겐 함량을 증가시킨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공 수렴도 되면서 피지를 조금 살짝 컨트롤 해주기도 하는데 주름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일의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제형이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가 너무 심해요 라고 할 때는 이 오일 자체도 너무 무겁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복 합성이 쓰세요 라고 한 이유가 메인 성분을 주축으로 하는 헤이즐넛 오일 자체가 논문에서 봤듯이 약간 피지를 조절해주고 모공을 컨트롤해주고 그러한 효능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복 합성 피부가 썼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식물성 오일이 들어간 것들을 보면 뒤에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리모넨, 리날룰, 유제놀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알러지를 유발하니까 무조건 쓰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명명한 것은 25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분들은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지 이거를 썼다고 해서 알러지를 일으킨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식약처에서 똑같이 식품을 가지고도 알러지 유발 물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식품으로도 선정을 한 게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중에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드시는 식품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에는 굴을 못 먹습니다. 저는 굴을 먹게 되면은 이 목 부분에 빨갛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는데요. 사실 치명적으로 알러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굳이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굴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소고기나 돼지고기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될까요? 사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너무 맛있죠. 그리고 달걀이나 우유 같은 경우에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저는 알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어요.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시트랄, 유제놀, 제라니올 이러한 성분들에서 내가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식품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분들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죠. 음식물을 먹을 때도 조금씩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 게 어떤 알러지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렇게 선정한 것은 조금 더 알러지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라는 의미로 선정을 한 것이지 이것이 무조건 알러지를 일으키니까 쓰지 말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경우는 턱 아래에다가 보통 발라봅니다. 왜냐면 얼굴과 가장 가깝고 가장 반응이 좀 빠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기 때문에 턱 아래나 아니면 목 뒷부분에다가 좀 잘 안 보이는 데다가 패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요.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바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로마티카 네롤리 오일입니다. 아로마티카 네롤리 오일의 전성분 바로 볼까요? 전성분을 봤더니 해바라기 씨 오일, 호호바 씨 오일, 보리지 씨 오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 피부가 써도 너무 괜찮아요, 도움이 돼요 라고 했던 성분이 전성분의 맨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봤던 클라란스 오일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건데요. 해바라기 씨유 오일 논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해바라기 씨유는요, 홍반을 유발하지 않고 성인 피부의 수분 공급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바라기 씨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리지 씨 오일은 뭘까요? 보리지 씨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필수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어린이한테 보리지 오일을 국소 적용을 하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보리지 오일을 바른 쪽에서는 피부의 경피 수분 손실이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수분 공급도 되지만 피부 장벽까지도 개선해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상으로 볼 때 참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을 피부 위에 마지막 단계에서 얹었을 때 정말 편안하고, 특히나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맨 마지막에 바르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불을 좀 덮어놓은 것처럼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오일의 장점은 너무 글로시하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수분 자체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차단해주는 성분과 더불어 이것을 이루고 있는 전성분 자체가 아까 논문에서 봤던 그런 성분들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롤리 오일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가 썼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아이오페입니다. 아이오페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샤넬 오일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선물하기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샤넬 오일이 좀 비싼데 좀 저렴이 버전으로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아이오페 오일을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호호바 씨 오일이랑 스코알라는 좀 겹치기는 하지만 사실상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의 오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아이오페 오일도 아주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건성 피부가 썼을 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아마인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워낙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흡수율도 굉장히 좋고 촉촉하게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를 먹지를 못해요. 왜냐면 저 오메가를 먹으면 얼굴에 그 좁쌀 여드름이랑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로는 오메가를 먹지를 못하는데, 저처럼 오메가를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메가를 굳이 영양제로 채우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페이스 오일 같은 걸로 채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오페 골든글로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껍지 않고 가볍지만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오일인데,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건성 피부가 쓰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호호바시 오일도 있고 스코알라도 들어있어서 이렇게 블랙헤드 존이나 이런 데 또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할 텐데, 이게 완전히 메인 성분으로 빠져있는 것은 아니어서 마지막에 수분막을 차단해주고 식물성 오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이런 것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60대가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페이스 오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VNA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티옥시던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산화 오일이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요. 센티드 제라늄 꽃 오일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정말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지 논문에서 한번 볼까요? 이 연구에 따르면요, 제라늄 오일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 C를 지금 잘 쓰고 있는 분들도 이 제품과 함께 쓰시면 항산화 역할은 훨씬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순수 비타민 C가 조금 자극이 있어서 쓰지 못한다라고 할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라늄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쓰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일은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오일 중에 가장 무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너리싱 오일이기 때문에 가장 두껍고 가장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 오일은 진짜 악건성 혹은 건성, 지금처럼 정말 추운 계절에 쓰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을 보면은 오렌지 오일, 필리핀 오렌지 껍질 오일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의 오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일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서 식물성 오일의 영양과 식물성 오일이 주는 그 차단 효과를 좀 제대로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오일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오일 같은 경우는 좋은데 난 너무 두꺼운 느낌의 오일이 싫어요 라고 할 때는 이 제품 쓰시면서 약간은 실망하실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좀 영양감이라던가 어떤 충분한 그런 보습 효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도 아까 그 항산화의 역할을 함께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V&A 오일을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가지 오일은요, 바로 백화점 오일입니다. 비싸기는 하지만 사용성이나 사용감에 있어서는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겔랑 오일입니다. 겔랑 워터리 오일은 사실 이미 굉장히 유명한 오일입니다.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피부에서 바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워방 터지면서 피부에 싹 스며드는 그런 재질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전성분을 보면요, 식물성 오일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요, 꿀과 로얄 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물하기 영상에서 겔랑 세럼을 소개하면서 로얄 젤리의 효과라던가 꿀에 대한 것들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꿀과 로얄 젤리가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세럼과 이 제품을 함께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오일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지성이 있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흡수돼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오일을 발라놓고 갈바닉을 제외하고 기기 관리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겔랑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발라놓고 기기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오일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워터리한 오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형 자체는 오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빠르게 흡수되고 정말 확 사라져버린다 라고 보시면 돼서 어떤 이런 보습막이라기보다는 꿀과 로얄 젤리를 내가 피부 속에 좀 넣어준다 라는 마음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쓰시게 되면은 피부에 굉장히 이 영양감과 물광 같은 게 좀 차오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오일 중에서도 난 너무 무거운 거 싫어요, 좀 가벼우면서도 좀 산뜻하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이 겔랑 쓰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샤넬입니다. 제가 이 샤넬 오일은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죠. 선물하기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오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 오일을 겨울 되면 한 통 싹 비웁니다. 2월쯤 되면 이제 이 제품이 다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이크업 할 때 약간 좀 물광 같은 느낌 내고 싶다, 그러면서 좀 촉촉한 느낌으로 보여지고 싶다 라고 할 때 저는 이 제품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호호바시 오일과 스쿼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 블랙헤드 없앨 때 우리가 호호바시가 메인인 오일을 써도 되지만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 써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샤넬 오일 쓰고 주무시면 아침에 약간 좀 블랙헤드를 녹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샤넬 오일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성분상으로 볼 때 굉장히 단순하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매도우 폼씨 오일을 해주는 것이 수분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끈적거림이 없어요. 물론 제가 오늘 갖고 온 오일들은 제가 다 좋아해서 가지고 나온 거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얇은데 가장 좀 산뜻하면서도 뭔가 오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오일이라서 나는 화장품을 갖고 좀 돈을 써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샤넬 르블랑 웰 오일 쓰시면 분명히 저는 만족하시면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호호바시 오일과 매도우 폼씨 오일 그리고 스쿼알란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호호바시 오일 같은 것들이 잘 맞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 오일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페이스 오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페이스 오일이라고 함은 필수품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워낙 보습크림이 잘 나와 있어서 그 안에 이미 식물성 오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나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저는 페이스 오일을 써주시면 피부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